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이주호 앵커입니다. 이스타. 네. 하늘의 별이 빛나죠. 아니, 항공사. 아. 제가 월가워즈라고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컨텐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월가워즈인데 스타워즈에서 따왔어요. 스타워즈에서. 스타워즈 말고 우리 월가에서 한번 전사가 되어보자. 월가워즈. 거기서 이제 저는 이스타, 그리고 유명한 그 이항영 위원님, 그분은 영스타. 그리고 저희 영스타. 제가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전체린 앵커가 있습니다. 린스타. 세 명이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또 거기서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가워즈. 네, 어쨌든 그럼 오늘 주제는 뭐예요? 자, 오늘은 BNPL입니다. BNPL. BNPL. 이게 지금 딱 BNPL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핫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핫하냐면 일단 그 애플페이 있잖아요. 예.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BNPL 서비스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스퀘어라고 해서 그 전자결제 서비스 하는 플랫폼 있죠. 스퀘어는 또 호주의 BNPL 업체인 애프터페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금액이 290억 달러인가 그런데 금액도 엄청 커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이제 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리는 맥스 레부친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2012년 페이팔 마피아. 페이팔 마피아 가운데 하나죠. 그분도 맥스 레부친도 2012년에 BNPL에 특화된 이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인 어펌을 설립을 해서 올해 초에 또 상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BNPL이 돈 되는 거 있으니까 지금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거기다 IT 쪽에서 굉장히 좀 재능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BNPL이라는 그러니까요. 그 첨단 서비스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냐? 할부입니다. 할부. 할부. 외상. 예, 외상해줄게. 이거. 외상 서비스가 그렇게 핫하답니다. 자, BNPL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BNPL이 Buy Now, Pay Later의 준말이에요. 그냥 앞에 글자를 딴 거예요. 고작. 예, 고작. Buy now. 예, 지금 사고. 나중에 돈 내라. Pay later. 예. 나중에 돈 내라. 우리 그냥 하고 있는 거. 외상. 예. 아. 할부, 신용카드. 오늘 좀 실망인데요. 도대체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약간 고차원적인 신용카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할부 서비스.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진짜 틀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BNPL을 하고 있죠. 신용카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는 뭐 모든 사람이 네. 다 쓸 수 있고 심지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쓸 수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학생들은 엄마 카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카드를 쓴다는 거는 남의 카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는 심지어 그 학생들조차도 신용카드 발급해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러면 학생들도 만약에 통신비 꼬박꼬박 잘 낸다. 예. 그러면 신용등급 높여줘서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라는 거는 신용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학생들은 대출을 안 받으니까 네네. 신용정보가 없으니 그러면 학생들이 쓰고 있는 통신비를 잘 내는 것을 신용등급화해서 그렇죠.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 아니었었나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나라에선 좀 필요한 게 그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학생이 됐던 심지어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지금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그런 분들도 그게 없으면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 결제 자체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거 우리 교통카드 찍잖아요. 그것도 대부분 신용카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라는 것이 없으면 어떤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야 이건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인 그냥 그 생활적인 측면에서 신용카드. 우리는 누구나 다 BNPL을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 BNPL을 하고 살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핫하게 BNPL이 뜨겁냐? 자, 일단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펠로톤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그 자전거, 홈트에 그 집에서 타는 자전거, 집에서 타는 그
러닝머신 이런 거 구입할 수 있는. 이래봬도 이주 앵커가 이 운동 헬스 쪽 전문가입니다. 저 열심히 운동하죠. 여기 그 예전에 그 맨즈 헬스 맞아요. 거기에 그 남성 잡지 육체미 그 잡지에 그쵸. 딱 나가서 이거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하고 뽀피디 이거 찾아서 사진 꼭 첨부해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게 예선까지 갔다가 본선에 진출을 못해서 인터넷 검색은 안 되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후로 좌절해서 몸매를 다 망가뜨렸다. 망가뜨리고 라는 술 소리. 마시고 막 실망했어. 예. 자, 이 펠로톤에 딱 들어가면은 무슨 페이지가 나오냐면 제가 구입하는 그 장면을 좀 직접 찍어봤어요. 보면은 가격 자체가 높습니다. 2,345만 달러니까 300만 원. 아니, 그 정도 되죠. 3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 300만 원을 한 번에 낼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신용카드가 있어도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거나 신용카드는 있지만 신용 등급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안 되는 그 제약 요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300만 원 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바로 여기 이제 보면은 되게 작은 누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누른 거 눌러보면 이 화면이 딱 뜹니다. 어펌과 펠로톤이 콜라보를 해서 이 구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만든 거죠. 되게 단순해요. 뭐 12개월 할부, 24개월 할부, 39개월 할부 이렇게 할부 상품을 내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어펌이 굳이 이제 그 펠로톤과 콜라보를 해야만 가능한 게 할부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되게 특이하게 봤던 신문 기사인데 이거 미국 LA 한인 신문 가운데 하나거든요. K 뉴스 LA라고 해서 뭐 유명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코리아 뉴스 로스앤젤레스네. 그쵸. 그러니까 이거 써있기는 좀 되게 어렵게 써있는데 K 뉴스 LA. 이거 올해 초에 나온 기사 한 가지인데 한국식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진다. 미국 은행 카드사 첫 도입. 이게 금융 강국 맞습니까? 이게 뉴스예요. 무이자 할부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이자 할부 아니면 안 쓸 정도로 무이자 할부가 되게 보편화되어 있고 그쵸. 그냥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우리는 매일매일 BNP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 사실 지금 나는 그 카드를 쓰고 결제 내용이 띠링 울리니까 지금 당장 결제하는 것 같지만 결제는 지금 해도 돈은 우리가 한 달 있다 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이미 신용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돈을 빌려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결제를 하면 카드사가 그쪽에 가맹점에다가 돈을 주고 그렇죠. 나중에 저는 돈을 카드사에다 갚는 구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반대로 따지면 내가 신용카드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준 거랑 같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리고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럽권 지역 이쪽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려면 수수료 엄청 비싸게 내. 그럼 해줄게. 하여튼간 그 사람들은 사람을 못 믿어. 네, 그러니까. 우리 동방 A지국에서는 믿고 빌려주는데. 그러니까요. 여기는 뭐 빌려주려면 뭐 이거 해라, 맞아요. 저거 해라, 뭐 저거 없냐, 이거 몇 없냐. 점이에요? 물어보고. 그것도 몇 점이냐고 물어봐놓고 몇 점이냐고 좀 알려주세요. 그럼 또 돈 받아. 맞아요. 수수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할부를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에서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BNPL이라는 서비스만 나오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도화된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이용하지 않고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미국 그쪽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뛰어들어, 스퀘어도 뛰어들어, 뭐 어펌 신사업도 만들어, 그리고 수많은 이 BNPL 기업들도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인식을 못해요. 예를 들면은 맞아요. 우리가 항상 도로를 다닐 때는 이 도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도로가 없다가 있으면 너무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그 얘기한 것 중에 어펌하고 펠로톤하고 이거를 제휴를 맺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번거로워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카드도 사실은 그 가맹점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맺어져 있고 이게 모든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그걸 다 맺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여기선 쓸 수 있나? 저기선 쓸 수 없나를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죠. 저기는 지금 어펌이 되는 가맹점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없는 나라에서는 대박이죠. 얼마나 많은 가맹점을 확보했냐,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 카드를 쓸 수 있느냐가 그 카드사 그리고 이제 어펌 같은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도 아직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펌도 펠로톤하고 이제 콜라보를 맺었잖아요. 펠로톤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펌과 그리고 애플페이 두 가지의 결제 수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씩 지금 제휴를 맺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도 안 한 상태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이런 금융 서비스, 신용카드 할부 이런 금융 서비스를 북미 지역에서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그 결제 비율을 보니까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23%밖에 안 돼요. 2018년 기준이긴 한데 나머지는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는 이제 수표, 체크라고 얘기하는 수표 결제도 굉장히 많고, 카드가 있긴 한데 직불 카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7% 정도는 신용카드가 아닌 쪽에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도 사실 뭐 이런 BNPL 시장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신용카드를 제외하고라도 한 77%가 모두 이 시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팬데믹 겪으면서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저축을 안 하는 문화였다가 팬데믹 당시에 엄청난 저축을 이뤄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이제 나라에서 돈을 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가서 쓸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뭐 30 몇 %까지 34%까지 저축률이 높아지기도 했다가 지금은 물론 지난 6월 기준으로 9.4%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미국인들은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백신 접종 맞고 좀 나가서 돈 좀 써야 되겠다 싶은 시기잖아요. 이때 큰 돈을 쓸 수 있는 뭐 내구재들 같은 것들이죠. 뭐 가구 아니면 또 뭐 냉장고, TV,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BNPL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저는 이게 미국 사람들 한국 와서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가 왜 대박인가 하면은 그 소비자가 돈을 안 내잖아요. 네네. 거기에 수수료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저기 어펌 같은 데는 그럼 뭘로 돈 뭘로 버냐? 먹고 살아? 네. 그럼 가맹점이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맹점이 그 돈을 왜 내냐?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물건을 사는데 이게 300만 원이면 내가 못 사겠어.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 그럼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 증대 효과가 있으니까 그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이 내거든요. 나도 편하게 돈을 쓰는데 심지어 돈까지 빌려 쓰는데 돈을 안 내. 그렇죠. 그게 왜 가능하냐? 가맹점이 돈을 내. 맞아요. 가맹점이 왜 내?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서로 이익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본질적으로 어떤 사업이냐면은 그 자동차 할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를 많이 팔려면 자동차 안에 할부 사업부가 원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동차를 그냥 사라 그러면 비싸니까 현금으로 그 회사가 직접 그 고객한테 신용을 제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현대캐피탈 뭐 이런 것들이 현대캐피탈이 사실은 현대차의 할부 사업부지. 그렇죠. 그럼 이걸 왜 하냐? 많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그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그러니까 수수료는 가맹점한테 받아야지 고객한테 받지 말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그걸 어펌 같은 회사가 제휴를 맺어서 하는 건데 제휴를 맺을 때 강제로 니네가 돈 내고 우리 소비자한테 무이자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돈 내. 그러면 내가 왜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매출 증대 효과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 어펌은 지금 이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가맹점을 넓힐 수 있고 그럼 그 회사들은 좀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드 산업이 전 국민들을 딱 그 락인을 시켰듯이 BNPL이 만약에 그 미국에 없다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아요? 그럼 그들도 분명히 뭐 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물건들이 수두룩 뻑뻑하게 많을 텐데 그럼 그거 지금까지 어떻게 샀어? 살 수는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었었냐면 물론 되게 다양하긴 해요. 정말 다양하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 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그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의 블로그들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이제 이사를 갔으니까 뭐 가구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 가지 조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용카드를 지금 발급받을 수 없고 할부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장에 찾아가면은 매장마다 뭐 예를 들어 신용 등급 점수가 있대요. 거기에서는 뭐 520점, 640점 이런 점수가 있대요. 개개인별로. 그리고 그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확인해서 저의 신용 등급은 어떤 상태이고 월 수입은 어느 정도이니까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은 무엇인가요를 그러니까 제가 이걸 살 수 있나요를 매장 가서 물어봐야 된다. 진짜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간다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맨날 우리나라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 아시겠지만 딱 우리가 이제 그 매장에 예를 들어 하이마이트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야 우리나라로 비교가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워낙 친절하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 다들 이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딱 내가 고객으로 찾아가잖아요. 예, 이게 웃으면서 반겨줘요.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이 있고 그러다가 저 이거 이런 걸로 살 수 있어요. 약간 그 할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예. 그때부터 되게 차가워져요. 되게 불편해져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용산 느낌 나는데. 그러니까 진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어떤 매장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이 매장에서는 저런 서비스를 해주고 주 경계를 넘어가면 또 법이 달라져서 뭐 또 달라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걸 다 찾아다녀야 돼. 나 이거 한번 할부 살라고. 그러니까 진짜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거를 진짜 업업 내지는 스퀘어 내지는 뭐 여러 가지 BNPL 업체들이 있죠. 그 BNPL 업체들이 통합적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뭐 몇 개월 바로바로 할부가 가능하게끔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게 미국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편하냐고. 와, 진짜 혁신이네요. 혁신인 거예요, 진짜. 야. 이게 우리한테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뜨겁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게 맞아요. 왜 어렵냐면은 이게 금융 서비스거든요. 금융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신용 정보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금융사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개별 사람들의 신용 정보에 다 접근할 수 있고 그럼 얘가 진짜 뭐 카드값을 잘 냈는지 대출을 갚았는지 뭐 통신 요금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금융권이 공통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자동차를 제가 만들어서 판다 그래 볼까요? 근데 손님이 왔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신용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어.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의 신용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요? 돈 떼먹을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그럼 내 나름의 신용 평가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볼게요. 그럼 사람 올 때마다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신용 평가 시스템이 공통으로 신용 평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펌이라는 회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준다. 와, 그러면은 대박이죠. 저는 그러니까 왜 어펌이라는 이 전자결제, 그것도 이제 BNPL 업체를 맥스 레브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상 이 사람을 정말 천재 프로그래머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페이팔도 공동 창업했고 이 페이팔의 아이디어를 낸 것도 맥스 레브친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틸의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피터 틸이 교수로 있을 때 그 학생이었던 맥스 레브친이 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피터 틸이 야 아이디어 좋은데 내가 투자해줄까 한번 해봐 했던 게 페이팔이에요. 피터 틸. 얼마면 돼? 얼마면 돼, 형님? 맞아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얼마면 돼? 물론 한 번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한 대여섯 가지인가 다 실패하고 7번째인가에 성공한 게 페이팔이었었는데 어쨌든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결제는 그리고 특히 신용을 이용하는 거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런 은행들이 아니라 IT 프로그래머가 왜 어펌을 설립했지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걸 본인이 해보겠다고 했던 게 맥스 레브친처럼 보이는 거예요. 데이터 없이, 물론 데이터를 이제 축적해 나가는 과정은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작은 결제부터 가능하대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쌓이고 결제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큰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전형적인 신용정보 모으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류 없이, 부도 없이 최대한 좋은 알고리즘 내에서 이 사람이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맥스 레브친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IT 천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 점점 키워간다는 그 방식이 금융은 원래 통계의 미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처음에 시종 정보를 조금 제공할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건데 점점 쌓일수록 그 사람이 돈을 잘 갚을지에 대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적인 어떤 표준화된 어떤 그 신용정보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도율을 낮추면서 부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금융사의 수익은 높아지고 금융사의 수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베네핏은 더 커지고 그게 어떤 신용과 그 금융이 사이즈를 키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금융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객한테 더 많은 베네핏을 줄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경쟁사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맥스 레브친이 그동안 했던 그 수많은 데이터 축적 과정을 그리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데 경쟁사는 그거를 그 밑바닥부터 비싼 가격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대단한 일을 했네요, 진짜.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뭐 어펌에 대한 공부는 안 했어요. 아직. 예. 어펌에 대한 공부 안 했고 스퀘어에 대한 공부도 안 했고 대신 BNPL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뜨겁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저는 약간은 아쉬웠던 게 미국 현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먼저 경험하고 예. 우리가 그걸 나중에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걸 먼저 경험했으면 미국 주식에 더 일찌감치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률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항상 있거든요. 물론 예. 그래도 저는 손실 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먼저 경험해 본 것을 투자를 했을 때의 메리트. 근데 우리는 할부라는 그 시스템을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BNPL을 공부하다 보면은 훨씬 더 우리의 나중에 투자에 더 많은 도움이 좀 일찌감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핫한 BNPL 시장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는 요새 좀 웃기는 게 네. 한국에서 BNPL 하겠다는 회사들이 좀 종종 나와요. 한국에서요? 네, 그 미국에서 핫하다고 왜요? BNPL을 한국에서 해요. 아, 그래요? 뭐 난 그거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네. 아니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 그 신용거래, 네네. 그러니까 사실 BNPL이 신용거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거래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구축돼 있고 네. 거기다가 그 신용카드사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무이자 할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비용을 거의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도 굉장히 낮습니다. 네. 거의 뭐 한 90% 이상 가맹점은 거의 뭐 세금 빼고 나면 그러니까 세금으로 환급받는 거 빼고 나면 거의 돈을 안 내거든요. 네네. 그럼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을 그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돈을 빌려갔을 때 그 이자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BNPL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BNPL을 또 누가 하겠다는 게 네. 우리나라 BNPL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핫하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금융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너무 쉽게 싸게 이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특별한 메리트가 있지 않는 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BNPL을 하겠다는 회사가 있으면 조금 네가티브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BNPL을 구축해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어떤 개인의 그 신용 정보를 통합적으로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진짜 그 모델은 다른 쪽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신용 시스템을 모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에다가 가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별 회사가. 그러니까 개별 카드사가 외국 나가서 이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기는 IT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른 나라 가서 적용을 할 때도 충분히 그렇겠네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BNPL 굉장히 좀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어디 가서 좀 잘난 척하기 좋은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예요. 누가 막 BNPL 하다다 야 그거 우리 다 있어. 뭐 이렇게 네, 그쵸. 한 5분 정도 잘난 척할 수 있는 그런 BNPL 관련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발칙한 경제와 함께 월가워즈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